제15장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눴으면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친구가 되라. 생활신조 15. 매튜 이필리는 밝은 북극 햇빛을 받으며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이 조각하고 있는 조그만 미세 곰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검깨탄 단단한 피부는 극지방의 태양과 추위와 메마른 바람을 몇 년 동안이나 견디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매튜의 의자는 집 안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옆에 있었다. 그의 조상들이 살던 집만큼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북극에서는 잘 어울리는 주택이었다. 동토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매튜의 집은 에스키모인들의 기술과 현대적인 재료의 합작인 4개의 튼튼한 나무 기둥 위에 앉혀 있었다. 기둥이 낮아서 사람은 납작하게 엎드려야만 기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여서 곰은 들어갈 수 없도록 지어졌다. 합판 외장벽과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은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단열 처리가 되어 있었고 실내는 나무를 떼서 난방을 했다. 바깥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겨울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겹겹이 옷을 입어야 하고 매튜의 조각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검은 털과 회색 털이 섞인 에스키모 개가 몸의 절반 정도를 햇볕에 드러내놓은 채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매튜가 자신이 조각하고 있는 곰을 관찰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개의 귀가 쫑긋했다. 이런 야생의 세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 서로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매튜는 5분 동안 계속 조각곰을 관찰한 후 칼을 꺼내 들었다. 구부러진 작은 칼날에 두꺼운 나무 손잡이를 댄 칼이었다. 조심스럽게 칼집을 내자 곰의 입모양이 약간 생겼다. 매튜는 잠시 멈추고 곰을 안아 자신이 한 일을 살펴보았다. 칼을 고쳐잡고 제대로 입모양이 될 때까지 칼집이 난 곳에 다시 여러 번 칼날을 대어 깊이 팠다. 그 다음 칼을 떼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만족해했다. 완성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곰은 작고 초라하고 세심한 묘사가 부족한 서툰 작품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그 작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당히 강력한 어떤 것이 담겨져 있었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처럼 매튜의 작품은 그 동물의 진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매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류 독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림은 훌륭했고 세부 묘사도 뛰어났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결여되어 있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덧붙였다. 새의 영혼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동물의 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매튜는 계속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체라고 믿어요. 만일 쓸데없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면 창조주의 영혼을 해치는 셈이지요. 매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71세의 나이에 일생 동안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면서 배운 최소한의 동작으로 움직였다. 조그만 그의 집 주위를 걸으면서 그는 북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곳을 나나치아크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죠. 매튜가 저 멀리 안개 같은 것이 보이죠? 라고 물었다. 약 50마일 정도 내의 세계는 장관이었다. 그러나 지평선으로 눈을 돌리자 색깔이 점점 바뀌어갔다. 지평선 부근의 공기는 약간 황색을 띠었는데 더 멀리 볼수록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매튜가 설명했다. 소위 말하는 스모그입니다. 공해지요. 어디서 공해가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릴 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이곳에서 스모그를 보다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매튜 이필리는 에스키모 예술가로서 자연에서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그리고 있었다. 지구상의 가장 먼 고장, 우리가 사는 대도시의 공해나 먼지가 없는 최후의 성지로 생각하는 이곳에서조차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지구와 조화를 이루고 지구상의 생물을 존중하는
매튜의 생활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처럼 살 수는 없다. 나는 우리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에서 몇 가지를 받아들여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매튜에게서 모든 피조물은 신이 창조한 것이고 지구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성공과 기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업가들을 위해 지구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나 자유기업이 창출하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원이 없으면 부도 없다. 매튜 이필리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공예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일깨워준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환경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나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 아메이사의 성공의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고향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에 해를 미치거나 매튜 이필리가 사는 알래스카의 지평선을 공해로 물들이는 제품은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환경 헌장을 작성했다.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메이는 전 세계에 300만 명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로 이루어진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유수한 소비재 제조업체로서 건전한 환경보호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기의 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 이 간단한 헌장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나타낸 아메이의 신조이다. 우리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독교에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듯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문의 일면에 실린 절망적인 기사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커먼 연기를 다른 국가의 공작 문제로만 걱정한다면 단지 우울한 마음만 깊어질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고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때로는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구 전체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매튜 이필리의 환경 정책은 옳은 일을 하고 그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시작한 것이다. 나의 환경운동 역시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시판한 제품은 액체 유기세제였다. 처음부터 이 비누는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시대를 훨씬 앞선 것이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하게 되었는가? 환경단체의 압력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니면 세부적인 환경 헌장에 부응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강요가 있었는가? 아니다. 동기는 훨씬 간단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제이와 나는 평생 동안 고향인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를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도시는 그랜드 강의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다. 그랜드 래피즈라는 이름도 이 강에서 유래한 것이다. 에이다 근처의 많은 호수, 강, 시냇물들은 우리 회사 세계 본부 풍경을 멋지게 연출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시냇물과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며 자랐다. 그러나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일부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이 거품은 물고기와 식물에게 해를 끼쳤고 보기에 흉했을 뿐 아니라 냄새도 지독했다. 어쨌든 이곳은 우리 마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의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일부 시냇물과 강둑의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이 거품은 물고기와 식물에게 해를 끼쳤고 보기에 흉했을 뿐 아니라 냄새도 지독했다. 어쨌든 이곳은 우리 마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의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환경운동은 자기 고향의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각 개인들로부터 시작된다. 가장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길거리에 떨어진 종이를 줍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런 작은 일이 중요하다. 우리 행동을 정화하기 전에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우리 이웃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온 세계를 깨끗이 할 수 없다. 지구 정화는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작은 청소가 중요하다고 해서 보다 큰 환경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만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산다면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넣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 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 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도 커졌다. 1989년 유엔은 아메이에게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여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환경의 날에 유엔 본부에서 제이와 내게 그 상을 주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정말 놀랐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은 것은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놀란 이유는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올바른 일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즉 사람들이 동정어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신념만 있으면 된다. 우리 마을을 보살피고자 하는 간단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정적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게끔 이끌 수 있다. 1990년에 아메이는 유엔에서 열린 유엔 환경 프로그램 주최 지구의 날 행사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다. 유엔은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 입수와 자료 조사 등 유용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내 생애 동안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구가 직면한 문제. 그러면 어디서부터 착수를 할 것인가? 유엔은 지구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손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과 자본주의의 미래는 똑같은 것이다. 숲의 황폐화. 숲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이어 세상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숲이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숲은 수백만 종의 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토양의 부식을 방지하며 기후 조정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우리의 숲은 세계 각지에서 놀랄만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을 때 숲의 면적은 123만 5천 평방마일이었다. 지금은 8만 5천 평방마일에 불과하다. 내 고향 주위에서 지난 100년간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매년 벌목되었다. 지금은 적어도 그랜드 레피지에서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농지 저하. 1963년부터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신품종 쌀과 기타 곡물들로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140% 증가했다. 증산의 아이디어는 옳았지만 옳았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품종들은 더 많은 물과 비료와 농약을 필요로 했다. 작물 수확은 50% 증가했으나 비료 사용량은 자그마치 4,500%나 증가했던 것이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겹친 난관이었다. 곧 비료, 농약, 물 등이 땅을 망치기 시작했다. 지하수는 화약약품에 의해 오염되었고 대량의 관수 때문에 토지에는 염분이 많이 남게 되었다. 동물의 멸종. 나의 손자들은 펜도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펜도금의 멸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이름도 모르는 작은 곤충이 죽어 없어진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다양한 생물의 존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생물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공기 정화, 지구 온도 유지, 쓰레기 재활용, 토양 영양분 생산, 질병 통제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물의 다양성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양 침식. 토양 침식은 바람, 비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토양에 표토가 없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흙이 농업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식량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표토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400억 톤의 표토가 유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표토를 가득 채운 화물 열차로 지구를 24바퀴나 에워쌀 수 있을 만한 양이다. 산성비. 산성비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논란 많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산성비는 산업공해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 빗물과 혼합된 결과물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동유럽에서 산성비가 심각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한다. 폴란드에서는 산성비의 농도가 너무 강해서 쇠로 만든 철로를 부식시키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에서는 약 300개 호수의 산성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고대 유물들이 비가 올 때마다 얼음덩어리처럼 녹아내리는 설도 있다. 나는 아직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히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일단 사실을 확실히 알아내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오존층 파괴. 과학자들은 아직도 사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이미 오존층 파괴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1988년 100명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특별조사반이 실시한 한 권위 있는 연구 결과 오존층이 지난 20년 동안 3%나 고갈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엄청난 파괴가 아닐 수 없다. 몇몇 대기업들이 도덕적 용기를 내어 오존층 파괴 중지 노력의 일환으로 CFC라고 불리는 화학 제품을 단계적으로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 회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CFC 가스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는 자연적인 공기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기온은 화씨 55도이다. 이는 지구의 평균 온도인데 예를 들어 금성의 경우는 화씨 858도나 된다. 우리는 지구가 금성 온도만큼 올라가리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얼마나 빨리 기온이 상승하는지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향후 50년간 약 화씨 2.7에서 2.8도 정도 상승하리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이런 기온 상승을 온실 효과라고도 부른다. 이는 태양의 열을 가두어 두는 대기권 내에 가스가 축적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이다. 이 가스는 자동차, 공장, 그리고 화석 연료를 태우는 모든 종류의 기계류에서 나온다.
1800년 이래 대기권 내의 이산화탄소 양은 25% 이상 증가했다. 1800년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사막의 확산, 사막화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아주 질 좋고 비옥한 토지가 바싹 마른 사막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막화는 앞서 말한 토질 저하의 최종 과정이다. 사실 이것은 앞서 말한 숲의 황폐와 염화, 침식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1980년 유엔은 사막화 현상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연간 26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수질 오염.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하자면 인간이 물을 사용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과 똑같은 양의 물이 오늘날에도 지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물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 나쁜 소식을 말하면 그 물의 많은 부분이 오염, 염분이나 산업 오염물질에 의해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사용 불가능, 빙하나 지하에 갇혀 있어서 사용 불가능하며 거의 전 세계 강물의 약 3분의 2가 홍수로 없어져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지구상의 물 중에서 신선한 것은 겨우 3%밖에 안 된다.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환경보호청은 미국의 식용수에서 700가지 이상의 화학성분 중 129가지가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35개 주에서 지하수에 독성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음을 밝혀냈다. 물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이다. 사실 아메이 직원들은 물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 1992년에 제노아 세계 박람회에 물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후원하기까지 했다. 나의 동업자인 제이벤 앤델이 이 중요한 행사에 미국 공식 사절로 임명되었다. 그 주제가는 미국의 발전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귀중한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유엔은 위에서 살펴본 환경 문제가 대파멸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려는 결심 속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할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해결책에 기여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하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이다.